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뱃바람 대표를 모시고 뱃바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와 함께 그 뱃바람 네.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뱃바람 대표 이하림입니다. 네. 저희들은 뱃바람 수상 레저 협동조합이고요. 네. 저희가 세종 시민들이 우리 시를 흐르고 있는 금강을 활용해서 마을 기업과 또 자녀 교육 또 이제 환경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자 모인 저희 협동조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본래 그 요트 국가대표 선수셨다고요. 네. 네. 그 요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그 국가대표까지 지내셨는데. 네네. 네. 요트는 저희가 시작할 때는 되게 좀 접이 없는 상태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옆 도시인 보령에서 자라가지고 보령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88년도에 이제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실업팀 선수와 또 실업팀 감독을 하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대표 코치하고 뭐 장애인들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세종시로 이제 그 이주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후진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지역 사람들에게 좀 보급을 하고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요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네덜란드어에서 이게 기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야흐트라는. 예. 네, 그래서 그 본래의 뜻은 이제 사냥하다, 쫓는다 이런 의미인데 네네. 원래 네덜란드에서 이게 기원을 했는데 발전은 이제 영국에서 시켰단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요트를 지금 가르치고도 계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요트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요트는 저희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건 한 20척 정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896년에 올림픽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렇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후 때문에 이게 실제로 네네. 경쟁에서는 뭐 밀려났고요. 네네. 그 제2의 올림픽 때부터 이제 파리 올림픽 때부터 이게 실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올림픽 종목 중에서 보면은 이 요트는 지금 몇 개 종목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한 6개 종목. 6개 종목. 네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출전하고 있죠. 네네. 이게 요트라는 것이 사실 고급 운동이거든요. 네네. 또 금액도 비싸고. 네네. 그래서 이게 저변 확대를 하시기에 쉽지 않으실 텐데 그 뭐 방법 같은 거는 뭐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제 해양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실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46개 이제 요트 경기장, 직접 마리나 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수면에도 이제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 수상 레저 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사실 비싼 게 아니라 사실 너무 생소하고 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7, 8월에 가면 물에 가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보급이 더 되고 또 이제 또 각종 사고 때문에 또 이제 책임자라든가 이런 걸 이제 책임자들이 이제 물에 내보내기 좀 되게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가에 많이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성인 됐을 때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게 그런 정책을 수정을 해야지. 아예 이제 물에서 이제 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수영장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하면은 더 사고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금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헤엄을 치든 그 경험이 있어도 지금 뭐 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안 느끼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물과 이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좋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요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그 요트가 시작된 것을 보면 1930년에 지금 연희전문학교,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 전신입니다만은 언더운드라는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배목수를 시켜가지고 네네. 요트를 만들어가지고
황해 요트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강 하류에서 이제 처음 이렇게 탄 것이 이제 효시가 됐는데 네네. 우리가 그 1979년도 3월 17일 날 대한 요트 협회가 이제 발족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급격히 이게 이제 요트 인구가 늘어나기도 시작했고요. 또 이제 그 1985년이죠. 제66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이게 이제 요트도 정식 그 종목으로 채택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1986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안 게임, 서울 아시안 게임이죠. 그다음에 1990년에 그 부산 아시안 게임 2연패를 하는 그 박기출 네.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 뒤로 또 김호곤 선수라든가 이런 네. 그 걸출한 선수들이 배출됐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 요트에서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강국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 실질적으로 그 연패한 선수들이 여러 명 계시죠? 네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금메달은 뭐 12개 정도, 12개에서 이제 6개 정도로 따고 그렇게 이제 80년도, 90년 초까지 그렇게 이제 사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조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또 분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그래서 한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이제 싱가포르 그러니까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자 윈드서핑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는 성과를 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지금은 약간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2연패, 3연패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훌륭한 성적을 냈지만은 네. 또 세계적으로 이제 선수를 아직까지 이제 양성해 낸 적은 아직 없거든요. 네. 그게 좀 되게 아쉬운 점. 네, 이게 뭐 국가대표까지 하셨는데 세계적인 그 요트 대회 같은 데도 나가셨겠어요? 네네네. 그 어느 대회 나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 종목인 요트 중에서도 윈드서핑 이제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나갔을 때 거기 이제 서양 그쪽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기 때문에 20대 한 초중반이 전성기라고 하면 전성기라고 보고. 저희들은 네. 사실은 이제 한 20대 중반, 중반, 30대까지 30대 초반 뭐 그 이렇게 가죠. 정도니까 이게 네. 벌써 이게 좀 뭐랄까 네,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질 때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늦거든요. 그 친구들은 보통 6, 7살 네. 뭐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조기 교육이라든가 또 부모님들이 또 관심도가 이제 늦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그 세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게 좀 이제 제약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계대회 소개도 좀 해주시죠. 그 세계 그 뭐 요트 대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월드컵 하면은 뭐 음. 축구, 뭐 야구 이런 것도 있는데 세계 요트대도 세계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매 2년마다 열리고 또 각 종목별로 이제 그 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윈드서핑면 윈드서핑 세계 선수권 대회 또 뭐 그 레이저 종목이라고 있는데 레이저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가면 뭐 한 요트가 뭐 150척 뭐 거의 200척 가까이 나와가지고 A, B, C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A 그룹, 골드, 뭐 실버 이렇게 브론즈 그룹 나눠가지고 이제 랭킹을 거기서 따져가지고 그걸 갖고 시키면서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그 쿼터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쿼터 안에 들어가서 시드 배정 받아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요트 대회는 어떤 대회? 그러니까 요트 대회는 이제 이제 대륙간 뭐 이런 대회도 있고 또 이제 그 세계 프로들이 하는 뭐 아메리칸스 컵스라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보고 있는 건 아메리칸 컵스 대회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열리지는 않았고요. 그게 아메리카스컵이 그게 4년마다 열리는데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도전자 대회가 있고 또 이제 방어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 우승하면 그 컵을 갖고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쉽게 말해서 4년 후에 또 다시 경기를 열리고.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요트도 보면은 이제 6m 미만짜리 네. 이 요트를 갖다가 세일링 딩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원래 이제 딩기라는 거가 그 대형 선박에다가 이렇게 그 매달고 다니는 소형 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9m 미만짜리. 네네. 예, 그거는 또 뭐라고 부릅니까? 아, 9m,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연안 이제 크루징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7m에서 15m 미만짜리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세일링 그 네. 요트인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도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25m 이상 되는 거는 정말로 뭐 이게 아주 네네. 대형으로서 네. 메이저 대회 같은 데나 뭐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이 요트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금세 와서 닿지는 않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꼭 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트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연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불이 있으면 불을 이용해서 어떤 모든 산업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하듯이 이게 자연이 주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이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러면 발전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거를 사람이 이제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거를 이제 요트를 탄다는 것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그냥 스포츠다. 그리고 그 뭐 지상에 있으면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또 바다에 갔을 때는 뭐 동력이 없을 때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라든가 또 일반인들이 이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훨씬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 요트를 하면 이제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그 가슴이 넓어질 것 같고요, 그죠? 그 망망대해를 탁 탄다. 이게 상상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예, 이게 뭐 모험심도 길러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살, 뭐 5살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면 세계적인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수 있을 거고, 네네. 또 우리가 뭐 삼면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내륙에도 뭐 강이 벌써 뭐 4대 강이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 것 같아요. 조건은. 저희가 수상 레저에서 지금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90년도 초에 이제 수상 레저 안전법이라고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요트라든가 보트를 가지면 면허를 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면허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없이 했는데 그 어떤 사고가 계기가 돼서 그게 면허제도가 생겼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제어가 네, 되고 제어가 있죠. 되고 또 그런 기반 산업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자꾸 무너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경쟁력도 살아나지 않고 이제 그런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필드에서 하시다 보니까 쓸데없는 법이 마련됐다 이 느낌을 받으시겠군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는 몇 대 안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경비를 세워놓고 월급을 주는 거 똑같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그 바다라든가 호수를 끼고 있는 시도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면허 시험을 뭐 관장하거나 그걸 관여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200명, 300명인데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그런 사람들한테 면허를 봐라. 그래야지 이 배를 살 수 있고 배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안전교육이라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나머지 거기에 대한 그 제조업이라든가 또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고난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는데 이제 그런 건 없이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나가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다음 여기는 뭐 타지 마라. 또 배 타기 전에는 또 이제 면허를 따야 된다. 근데 사실은 누가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몇백만 원짜리 살려고 하는데 면허증 따야지 그것도 그런 과정을 사실 거치기가 되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 관련된 법안을 손질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강한 스포츠를 키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요트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스웨덴의 그 청소년 환경운동가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올해가 지금 뭐 8월 달인데, 지난해 8월에 이 학교를 빠지고요, 결석하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팻말을 하나 드렸던,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응? 기후를 위한 학교 파괴라는 응? 이 피켓을 들었던 그레타 툰베리라는 그 여학생, 16세죠 지금, 스웨덴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지난해 8월에 이제 그런 그 환경 운동을 함으로써 기후 대책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던져줘서 세계적으로 그 파장도 일으키고 그랬던 환경 운동가인데요. 이 올 9월 28일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가 뉴욕에서 있어요. 9월 28일 날. 네. 거기를 참석한다는 거죠. 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초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월 중순에 그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으로 오겠다는 건데, 그 요트를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60피트짜리 탄다는데, 60피트면은 미터로 계산하면 대략 한 18m 네, 좀 18m. 넘을 네네. 것 같네요. 네네. 18m 약간 넘겠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거죠. 이 요트라는 것이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 요트를 타고 오겠다는 거니까요. 네. 환경 친화적인 거잖아요. 물론 뭐 요트가 이 도수로단 세일링 요트도 있고 또 파워 요트도 있잖아요. 엔진을 네네. 장착한다든가 모터를 장착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툰베리 양은 무동력을 타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당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가 그 기사는 제가 확실히 못 봤는데 이제 제가 강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강에 예를 들어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 숲을 이제 뭐 헤치고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야 그 진짜 자기가 지자체라든가 또 마을이 끼고 있는 그런 강들을 이제 보이는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라 하천에 있는 쓰레기 대책을 좀 세워야지 우리나라 이제 진짜 바다라든가 또 그 일반 생활에서 또 그 환경적으로도 새라든가 또 거기에 뭐 서식하는 이런 생물들한테 그런 영향,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단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단체 등록을 해가지고 일단 실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강은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저희가 다니는 데가 자전거 도로만 다니고 있는데 진짜 강에 들어가서 조금만 뭐 풀숨을 헤치면 엄청 쓰레기가 많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기도 되게 힘든 거고 그 끼고 있는 그런 진짜 시민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쓰레기 줍는 걸 말씀하시니까 언뜻 그 생각이 나네요. 2017년 4월에 그 설립된 단체죠. 그 덴마크의 그린 카약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카약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략 뭐 11톤 이상을 지금 주웠다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무료로 카약을 빌려주는 거예요. 네네. 그 대신 쓰레기 줍는 거를 찍어서 SNS에 올려야 돼요. 네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요트를 타고 다니면서 줍는 거를 그 무료로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아이디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쓰레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 환경 부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 요트를 타고 건너간다라는 그 청년 그 환경운동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제 그 12월 2일부터 13일까지가 그 칠레 산티아고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네. 당사국 총회의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해양에서 레저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육지에서 뭐 즐겁게 노시고 꼭 이게 쓰레기 수거해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한창 그 휴가철인데요. 그런 부분은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이제 그 카약도 뭐 가르치는 거고, 네. 또 패들보드도 가르치시고 네. 그러다고요? 네. 그 패들보드와 관련해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제 패들보드는 이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서핑을 좀 크게 만들어서 이제 노루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해서 이제 이런 판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네. 적고 이제 노를 저어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이라든가 또 파도가 높은 데서 탈 수 있게 한 건데, 한 이제 교육 시간도 되게 이제 뭐 20분 정도 그렇죠.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본인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되게 좀 안전하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 안전하게. 또 그렇다고 또 이제 운동량도 되게 많아가지고 뭐 1시간 정도 하면은 뭐 그러니까 달리기 1시간 이상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시고. 네네. 지금 그 패들보드 같은 경우는 그 울산이 이제 그 저 국가 제2호의 그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 이제 울산 태화강이냐. 네네. 태화강에서 그거를 그 지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거가 네네.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호수공원도 있고 또 뭐 금강도 흐르고 있고, 그런 데서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일단 이 강을 이용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이 수상 문화를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이제 그런 좀 강구하지 않는 단계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세계 프로 인두서핑 대회도 유치를 하고, 또 뭐 진화라든가 태화강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시에서 만든 시설에서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게 이런 대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런 걸 시도하기 이게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되게 제도적으로 이제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여튼 제가 올 봄에, 작년 가을에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게 있는데, 카약을 타든지 뭐 해서 요트를 타려고 하면 거기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 한 척당에 강 사용료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천 사용료는 이제 점용료는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땅을 점용하게 되면 점용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그 부담을 저희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이나 뭐 낙동강이나 좀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걸 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조례에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냥 하루에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년 정도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주차 관리비도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게 되면 이게 무조건 들고 가서 자기 배 타는데도 사용료를 내라고라, 이거는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에서 오히려 장려를 하고, 지금 저희가 보행기도 생기고 할 때 그럼 거기서 배 띄워달라고 할 때는 다 사용료 다 내야 되잖아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조례라든가 아니면 수정해야 되는 조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기 시의원들께서 이게 보실 텐데요. 잘못된 조례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수영하는 사람들도 그 사용료 다 내야죠. 그 왜 자꾸 그렇게 이 활성화를 시켜주지 못할 망정 자꾸 제어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다른 그 불편한 점 같은 게 또 있으세요?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기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의사 뭐 진행 과정도 사실 느리고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적인 장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시에다 건의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게 그다음에- 지금 안 갖춰져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아니 사용료는 내라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변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시에도 이제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이제 주변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좀 더 많이 와서 또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든 취지 자체가 이제 시민들한테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 저렴하게 이제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지금 계속 지적이 받는 게 화장실 문제, 샤워장 문제, 뭐 탈의실 문제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은 그게 이제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갖다 놓고 싶어도 이제 못 갖다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안이죠.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보면 클럽하우스까지 다 져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요트가 됐든 뭐 카약이 됐든 아니면 뭐 패들보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보관하게끔까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수층이 두꺼워지고 세계도 제패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처럼 좋은 그 환경에 있는 이 도시에서 화장실조차도 없고 기본 조건 아니겠어요? 이거 시에서 이거 관심 갖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렵게 지금 뭐 마을 기업이라고 만들어서 정말 수입도 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셔야죠. 자꾸 제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문제점들은 있으시던가요? 예, 지금 뭐 아니 그런 정도만 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이제 보급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되게 그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옆에 네. 있는 뭐 상주시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달성군이라든가 뭐 내륙에 있는 시도도 뭐 그런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옆에 있는 궁주시도 이제 뭐 국제문화재 때 꼭 하면서 수학 체험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사실은 이제 뭐 수역이라든가 이제 강 여건은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훨씬 좋죠. 네. 접근성도 좋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광 상품이라든가 또 이제 또 인재를 육성한다든가 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요트라든가 이게 가격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가격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그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등기요트 같은 경우에는 뭐 300에서부터 이제 음. 그것도 종목마다 약간 틀리고 1인승 틀리고 이제 2인승 2인승 틀리고 다 틀리겠죠. 네. 네. 보통 이제 한 300에서 한 뭐 7, 800 정도 되면 이제 혼자 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해서 탈 수가 있고요. 좋은 것들은 이제 올 때마다 뭐 이렇게 비용을 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한번 구입하면 거듭 뭐 10년씩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연간 따지면은 뭐 오히려 다른 이제 취미보다 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관료라든가 뭐 이게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관료 같은 건 책정해놨고요. 저희만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명료라든가 또 이제 그 관리 인건비 같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같이 공동 부담한다 그런 생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들보드는 어느 정도? 패들보드는 이제 50만 원대부터 이제 뭐 100만 원대 그 정도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카약은? 카약도 이제 뭐 3, 40만 원대부터 이제 뭐 200만 원대까지. 1인승이 있고 2인승이 있고 3인승이 있죠.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하고
이게 보면 뭐 그린란드에서 주로 이제 카약을 네네. 쓰잖아요. 그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여름에 사냥할 때 네네.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 1인승, 2인승 이렇게 이제 같이 타오면서 그 사냥할 때 보면 그걸 타던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는 싸네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직접 만들어온 배라든가 본인들이 만든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레저로 쓰는 카약들은 보통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플라스틱이나 PE로 만들건지 FRP 파이버글라스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만든 것들은 뭐 보통 뭐 1,000만 원 가까이 하고 하는데 보통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100만 원대 정도 쓰시면 좀 무난하고. 지금 뭐 그러면은 배우는데 네네. 뭐그 패들보드 같은 경우는 뭐 금세 배우는 거고 네네. 뭐 20분이면 뭐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트 같은 경우는 좀 요트는 한 3일, 3일 정도, 3, 4일 정도. 네네. 그러면 수강료가 얼마 정도나?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는 한 이제 어른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 애들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카약은 얼마나 정도 배우는데? 카약도 이제 패들보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만 원 정도. 어쨌든 여기가 천혜의 조건입니다. 그 우리 시민들께서 카약이든 아니면 패들보드든 또 뭐 요트도 배워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정말 여기서 산다는 진정한 의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시민들이 됐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수상 이제 문화를 이제 세종시에 이제 그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제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제 보급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세종시에 이제 조그맣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는 게 그게 주로 목표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이할림 대표, 백바람 대표시인데요. 원래 이 요트 국가 대표세요. 그러니까 뭐 믿고 와서 배우셨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배워서 삶의 활기가 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